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활용,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치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발표하고 있는 영상을 같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발표는 음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의 눈빛,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행동, 제스처를 포함한 모든 것, 외모까지 다 포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이 슬라이드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공하는 강의록, 이 발표 자료는 그냥 제가 디자인을 하거나 기존의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템플릿 공유 사이트 all.com, allppt.com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스피치에 관련된 걸로 테마를 찾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에 관련된 거는 뭐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여학생들한테,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한테 발표할 거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우먼 이런 키워드를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카테고리 중에서 그나마 이제 약간의 그런 전달력이라든지 어떤 생각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하는 PPT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PPT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세션 브레이크 하는 부분들, 간지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 안에서 제가 사용했던 건 뭐였냐면 인터넷상에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결국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이미지를 좀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PNG 포맷을 찾아서 투명화된 파일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배치하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도해화를 좀 억지로 껴맞춘 경우가 있죠. 네, 그렇지만 나름의 기존 도해화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더해화를 적절하게 좀 많이 엮었어요. 예, 엮어서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뒤에는 주로 글씨 중심으로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앞부분은 최대한 기존의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픽토그램 같은 거를 쓰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는 약간 디자인이나 배치, 변형 이런 걸 좀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주요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지 목적에 관련돼서 한번 개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 그 다음에 어떤 게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전개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스피치를 진행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 대한 실행에 관련된 다양한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직접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주제를 안내를 드리고 우리 3분 스피치에 관련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개요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많이 배웠죠? 네, 생각하고. 간단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제에 맞춰서 뭔가 발표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설득입니다. 네, 설득. 자, 이게 뭐냐면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이 진짜 어떤 좋은 정보를 듣는 거에 그치면 그거는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정보로 멈춘다기보다는 그 전달된 내용을 듣고 설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단순히 그냥 액면적인 알려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 노하우를 재반 정보로 해서 상대방에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 프레젠테이션이 되고요. 프레젠테이션은 또 한정된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된 행동까지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스피커에 해당하는 부분과 리스너, 청중에 해당하는 요소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스피커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노하우를 제안할 수가 있을 거고요. 리스너는 어때요? 그걸 들음으로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설득되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 어떻게 될까요? 예,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행동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해당 정보를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분의 제안, 여러분의 어떤 좋은 안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 3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죠.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알려진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비교적 요약을 조금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가장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바로 시각 자료입니다. 비주얼 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시면 정보의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과적인 정보를 가공하는 게 이 정보 전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 정보 전달은 좀 약간 초급적인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킨 형태가 바로 설득의 형태입니다. 자, 설득은 상대방의 가치의 변화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들, 어떻게 파생될 수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설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너에게 뭐가 이익이 되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성의 부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스피치를 하는 것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스피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신뢰성의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자, 동기부여는 청중들의 의욕을 좀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좀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게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뭔가 평가할 수 있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형태가 좋고요. 이 동기부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경쟁의 원리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 의식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의 자손을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됩니다. 라는 식의 어떤 경쟁 논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자, 그렇게 되면 청중들이 이제 깨닫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자, 이제 해보자 라는 결심을 통해서 네, 말 그대로 동기부여를 이용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무엇보다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상대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그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 확신, 논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늘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단순히 뭐 수업에서 하는 발표? 이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 수업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수업에 대한 애정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요즘 시대는 말 그대로 조용한 것보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또 취업이라든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필해야 될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이 예정된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젠테이션 기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와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철저한 준비겠죠. 준비를 많이 하고 리허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프레젠테이션은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 프레젠테이션은 내 중심이 아니라 청중 중심입니다. 상대가 중심이에요. 듣는 사람이 학생이라면 학생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듣는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라면 임원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듣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면 친구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청중이 이 나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공감할 수 있는지, 동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웠던 것들 뭐죠? 네, 비주얼 디자인을 잘해서 효과적인 전달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여러 가지 설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주요적인 이 소위 말하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전개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요소와 목표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정보 전달의 이 의미, 두 번째 설득이나 또 세 번째 동기부여에 이르는 뭔가 청중들로부터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또 의례적인 것도 있어요. 관례상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요한 목적은 요 앞에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아까 세 개로 설명됐던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된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면 어때요?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스피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 어떤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청중입니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겠죠. 자, 청중의 수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청중의 지식 수준이 어떻냐. 그 다음에 청중의 지위와 수준은 어떠냐. 청중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냐. 요구는 어떠냐가 필요합니다. 이제 수업에서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는 청중의 니즈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이 수업을 듣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수업이 되는 순간 의무가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해서 지금 제가 하는 이번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저의 과제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을 듣는다면, 잘 듣고 숙지를 한다면 이 이후에 하시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갈 것을 보장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 중심의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청중과 동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장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의실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발표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탁도 있고 학생들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주 오픈된 경우라든지 야외에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금 수업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실제 대면으로 저와 얘기하는 거랑은 좀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화상으로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또 준비해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배경도 좀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또는 기회를 얻을 때는 그 공간이 어떤지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전개는 어떻게 할까요? 네, 기본적인 전개는 한 4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죠? 3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한 가지 정도 더 추가한다 그러면 뭐 질의응답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총 4개를 넣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단계에 공공 단계가 추가되었어요. 자, 공공 단계는 뭐냐면 바로 오프닝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어디일까요? 네, 대부분은 뭐 본론일까 결론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오프닝의 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청중이 이 강의를 들을지 이 스피치를 들을지 이 프레젠테이션에 몰입할지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뭐 면접이나 모의 면접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발표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대부분 본론하고 결론 말할 때는 거의 떨리지 않아요. 언제가 제일 떨리세요?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떨리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프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청중과 완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의 이후의 발표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늘도 이제 강의 녹화를 하면서 오프닝 지점에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해서 새로 녹화를 많이 했어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약간 버벅대는 부분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쭉 발표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이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매끄럽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으면 어떨까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평이한 강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피치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으로 강의를 가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 PPT에 관련된 팁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또 오프닝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스피치에 관련된 수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개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팁도 얻었다라는 거죠. 예. 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당 슬라이드의 이미지, 화분 이미지가 원래는 1, 2, 3, 4, 4개짜리였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5였거든요. 5가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공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냥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싹이 돋아나서 점점 성장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죠. 이런 팁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스피치 너무 지루해하지만 여기 디자인 팁도 나오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프닝의 부분에서 청중들과 충분하게 교감을 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장점들에 대해서 앞에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이 얼마 정도 진행될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오늘 강의는 제 생각에는 한 30분 내외의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론이 여러분 오프닝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서론은 실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서론입니다. 오프닝은 진짜 오프닝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이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뭔가 화두나 질문을 던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통해서 단순히 스피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입사할 때 쓰는 자기소개라든지 친구들 간의 관계, 팀플에서의 회의 이런 것들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조금 더 여러분이 이 스피치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를 가져오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몇 해 전까지 했던 수업에서는 오프닝 때 주로 많이 했던 말이 이제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예화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봤더니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어때요? 뭐 입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뭐였냐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글씨 중심으로 만들지 말아라입니다. 네, 왜냐면 글씨 정보랑 사람이 듣는 얘기가 동일해지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낀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글씨를 줄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도 결국은 오프닝,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정리, 응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어때요? 굳이 제가 구구절절히 쓰지 않아도 제가 스피치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만들어라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 본론에 들어가면 본론에서는 주요한 내용을 해주시는데요. 본론은 결론 돌출을 위한 과정입니다.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내용을 전달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진행하면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나가기 전에 간단한 정리와 질의응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질의응답을 받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 발표자가 청중들의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알겠지만 질의응답 해주세요 해도 질의응답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되게 오픈마인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뢰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뭘까요? 결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구구절절히 결론 1, 결론 1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굳이 없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중과의 교감,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의사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말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한 말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약간의 캠페인이나 어떤 슬로건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구성을 그러면 잘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체계적인 전달이 가능하니까요. 보통은 주제 중심의 그 아래쪽의 내용을 파생하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3단계 형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 상중하, 그 다음에 뭐 모든 거를 보통 거의 뭐 삼각형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3개로 많이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굉장히 전달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조금 숫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의 구조화를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프닝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뭐 본론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내용을 진행하다가 어때요? 주제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도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내용을 절취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달하는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발표 내용이 있고 발표 방법이 있고 발표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 즉 퍼스널리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발표자의 태도나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발표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게 어딜까요?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게? 네, PPT 만드실 때 제일 많이 시간 줬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발표는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시간에 쫓겨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팀플 같은 거 할 때 어떡하죠? 제일 잘하는 친구가 발표 내용을 만들고 제일 기여 안 하는 애한테 너 발표해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죠. 네, 굉장히 이제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죠.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발표자의 태도나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에 쫓겨서 슬라이드를 예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스피치에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뭐 잘해야 되면 발표 내용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시간적인 배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피치나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퍼스널리티라는 건 뭘까요? 네, 한 4가지 정도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아이 컨택, 여러분의 말하는 눈빛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스피치하는 이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동작, 그 다음에 제스처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퍼스널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고 최초 3분, 요즘은 뭐 3분도 안 필요 없죠. 뭐 거의 1분 만에 판단이 될 정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퍼스널리티의 요소와 함께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저희 수업에서 계속 강조했던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PPT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각화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인포그래픽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주얼 슬라이드 같은 거를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우선의 목적과 작성 요령, 활용 방법을 알면 좋겠죠? 네, 목적은 뭘까요? 청중들 이해에 도움이 돼야 돼요. 흥미를 전달해야 되고 인상을 깊게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전달하는데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네, 글자를 많이 없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비주얼 도해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게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 적당한 크기, 네,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뭐 했습니다, 구어체 이런 걸 다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슬라이드도 보면 다 요약형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 있게 컬러화를 시키셔야 되고요. 분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는 것도 안 좋겠죠. 활용 방법은 슬라이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보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핸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핸드 프린트한 자료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불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안 쓰시는 게 좋고 리허설 잘 하시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죠. 실제 사람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 이해력이 한 8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스피치보다는 시각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 시각 자료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잘 준비하셔서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저희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개요와 전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잠깐 쉬고 실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